이제 이렇게 소화흡수에 대한 기전을 봤으면 우리 탄수화물이 대사되는 과정이 영양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볼 게 에너지 대사. 그래서 에너지 대사는 크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해당 과정이 있었고 TCA 회로가 있었고 전자전달계.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 피루부산 2개로 잘라주는 과정. 근데 이 피루부산 두 분자는 아세틸코에일을 거쳐서 TCA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TCA 사이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세틸코에일이라고 하는 탄소 2개짜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TCA 사이클을 도는 거고요. 이 이후에 모든 과정에서 나왔던 조효소들이 있어요. 그 조효소들이 바로 전자를 전달할 거예요. 이 조효소들이 NADH랑 FADH2가 나올 건데 얘네들이 전자를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ATP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조효소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단일의 ATP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해당 과정에서도 그래서 ATP가 몇 개 나왔냐 하면 2개 ATP가 나왔어요. ATP 자체로 2개가 나왔고 NADH라고 하는 조효소 자체로도 2개가 나왔어요. 이 이후의 과정들에서도 뭐 조효소의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ATP의 형태로 나오거나 이런 유형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전체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산화되었을 때 ATP가 몇 개 생기는 것까지를 이번 시간에 볼 거고요. 만약에 이제 피루부산이 그리고 얘네가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얘네는 일어나는 곳이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혐기적 반응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얘네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적인 반응입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TCA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을 하고요.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얘네들 다 각각의 TCA 사이클이랑 볼 때 또 장소들을 한 번씩 짚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세포질이냐 미토콘드리아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기질이냐 내막이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포도당으로부터 피루부산 두 분자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해당 과정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단당류 중에 포도당 친구들이 있죠. 과당도 있었고 갈락토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당도 이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고 갈락토스의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얘네들도 다 해당 과정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지금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세틸코에가 되려면 호기적인 상황이어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호기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혐기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피루부산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젖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젖산이 축적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피로라는 통증, 알배기인 것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 오늘은 피루부산으로부터 젖산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탄수화물의 에너지 대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 교재는 몇 페이지 보시면 되죠? 21페이지 피루부산의 대사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피루부산은 산소가 공급이 되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이 됩니다.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고요. 아세틸코에이는 탄소가 2개짜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하지 않았어도 이 중에 CO2가 한 분자 빠졌구나. 탄소수가 줄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그닥 중요하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중요한 게 ATP 몇 개 생겼냐, 조효소 몇 개 생겼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ATP로 환산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눈치껏 아시면 돼요. 그래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소 공급하는 호기적인 상황에서는 아세틸코에가 되어서 TCA 회로로 돌면 그 이후에 에너지를 생성을 하겠죠.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피루부산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요. 그럼 지금 피루부산이 만들어진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세포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계속적으로 젖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젖산은 간으로 가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 피루부산으로부터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루부산으로부터 젖산이 만들어질 때 탄소수는 똑같이 동일하게 C3이에요.
얘네들의 과정에 대한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이 이후에 위에 산소가 공급되었을 때 경로는 밑에서 TCA회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로마 번호 2번에 있는 산소 부족했을 때 젖산으로 전환되는 경로의 반응식을 보면 피루부산이 NADH와 반응을 해서 물론 여기 수소가 하나 더 있어야죠. 젖산이 되고 그리고 NA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의 반응식에서 차이는 뭐냐 하면 피루부산이 젖산 물론 반응물 생성물의 차이도 있지만 얘네 수소의 차이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수소 지금 두 개가 NAD에서 수소가 떨어지면 NADH에서 NAD가 됐으니까 수소가 하나 떨어진 상태죠. 그리고 여기 세포질에 있는 무기 상태의 수소 이온을 하나 썼어요. 그 말은 피루부산보다 젖산은 수소가 두 개가 더 붙어 있는 상태예요. 젖산은 수소가 더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산화랑 환원이 나오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매번 헷갈려요. 산화랑 환원이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쓰세요. 산화, 산소 붙고 수소 떨어지고 전자 떨어지는 거. 환원, 반대죠. 산소 떨어지고 수소 붙고 전자 붙는 거. 우리는 이거를 산화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젖산에 이 NADH라고 하는 조효소로부터 붙어있던 수소가 가서 붙었어요. 근데 한 개만 붙은 게 아니라 세포질에 있던 젖산도 수소도 하나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수소가 두 개 붙은 상태, 수소가 두 개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환원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피루부산은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루부산은 젖산으로 환원이 돼요. 산소가 부족하면. 만약에 산소가 있다 그러면 반대 과정이잖아요. 아세틸코에가 된다, 피루부산은 산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화랑 환원은 완전 반대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 NADH 조효소는 NAD의 형태로 되는 거고 젖산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분자식을 보면 여러분 포도당 분자식은 외우죠. 포도당 분자식 쉽잖아요. CU, H12, OU. 숫자가 좀 양쪽이 대칭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아무튼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얘네들은 다 이 분자식을 가지고 있죠. 피루부산도 외우기 쉬워요. C3이잖아요. 수소 4개, 산소 3개. 343. 얘도 외우기 쉽죠. 젖산은 여기에 수소만 2개 더 붙이면 돼요. 탄소 3개 그대로고 수소 6개, 산소 3개. 363이에요. 343, 363. 수소만 2개가 붙어있는 상태. 피루부산으로부터. 그러면 이 수소는 어디서 왔느냐? NADH에 있는 H를 하나 떼어서 젖산에다 붙였고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수소 이온을 하나 붙였고 그래서 NADH는 NAD가 됐어요.